최근 북한에서 중요한 변화가 포착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불량 국가라는 이미지를 벗고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을 최근 열린 8차 당대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대 통일평화연구원이 2일 주최한 북한 8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 통일학 포럼에서 김병로 연구원 HK 교수는 김정은 국무위원장에게 사회주의 정상국가를 향한 열망과 집념이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지난달 열린 8차 당대회에서 김일성, 김정일 초상이 사라졌다는 점이 중요한 변화라고 지적했습니다. 7차 당대회까지만 하더라도 축하 공연에서도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사진이 40초가량 나오고 당원이 기립해서 이를 바라보는 장면이 연출됐지만 이번 당대회 기념 공연에서는 2시간 내내 단 한 번도 최고 지도자 사진이 나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변화는 지난해 11월에도 있었습니다. 당시에도 북한이 군대 내 생활관과 전투근무 장소 등에 걸린 김일성, 김정일 부자의 초상화 철거를 지시한 바 있습니다. 자유아시아 방송은 평안북도 한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지난 10월 말께 군대 내 병실과 전투근무 장소 등 사람이 많이 드나들거나 시설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건물에서 초상화를 내리라는 중앙 당국의 지시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에 따라 인민군 총정치국에서는 각 부대 정치부서가 책임을 지고 생활관과 전투근무 장소를 비롯한 일부 시설에 걸린 초상화를 내리는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식통은 이 같은 이례적인 지시에 모든 간부가 어리둥절했다며 지금까지 한 번도 이런 지시를 받아본 적이 없어 긴장했다고 했습니다. 당시에는 초상화가 오염되거나 훼손될 위험이 크다는 문제 때문에 중앙당국이 초상화 철거 사업 배경을 설명했었습니다. 하지만 훼손이나 오염될 위험 때문이었다면 8차 당대회에서까지 초상화가 사라진 것은 충분한 설명이 될 수 없어 보입니다. 당시 소식통이 총정치국에서 초상화 철거 문제와 관련해 간부와 군인 사이에서 불필요한 말들이 나오지 않도록 입단속시키고 있다는 말도 의도적인 초상화 제거에 힘을 싣는 상황입니다. 또한 7차 당대회 당시 연주했던 높이 날려라 우리의 당기 대신 인터내셔널을 폐막곡으로 택한 것도 정상국가 열망이 반영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인터내셔널은 2017년 중국 당대회를 비롯해 베트남과 쿠바 등 여타 사회주의 국가에서도 사용하고 있는 곡입니다. 이어 김정은이 총비서제도를 다시 복구시킨 것은 명실상부 김일성, 김정일과 같은 바늘에 올랐다는 자신감을 드러내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김정은은 당, 정, 군에서 모두 다른 이름을 사용하고 있는데 당에서는 총비서, 정부에서는 국무위원회 위원장, 군에서는 공화국무력 최고사령관으로 부르고 있습니다. 총비서제도 부활 역시 다른 나라에서 이 제도를 운영하고 있기에 과감하게 복구한 것으로 봤습니다. 이외에도 당 규약을 개정하고 청년동맹의 명칭을 고치도록 했는데 김일성, 김정일주의 청년동맹이라는 단체명에서 김일성, 김정일 이름이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김 교수는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정상국가로 인정받고자 하는 열망은 높지만 여전히 경직돼 있어 한국 등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김 교수는 북한이 국제사회의 평등한 일원으로 교류, 소통할 수 있는 국가로 바뀔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며 북한을 국제화하는 정책 방향으로 정부의 대북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북한은 일본의 계속되는 납북 문제 거론에 대해 불쾌감을 드러내며 강경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을 내고 일본이 그토록 떠드는 납치 문제는 이미 되돌릴 수 없게 다 해결된 것으로서 더는 논의할 여지조차 없다고 밝혔습니다. 통신은 지금도 우겨대고 있는 납북 피해자들을 보면 하나와 같이 섬나라에 썩어 빠진 정치풍토, 말세기적 사회풍조가 낳은 행방불명자들로서 우리와는 아무런 인연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일본이 납치 문제를 공론화하는 배경을 두고는 적대 세력들과 야합해 공화국의 위상을 깎아내리고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정당화하는 것과 함께 이를 기회로 세계 면전에서 피해자의 억울한 흉내를 내는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통신은 이어 일본이 다른 나라도 아닌 우리에게 감히 납치 문제를 거론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며 이는 일본의 간특성, 도덕적 저열성에 대한 실증이라며 비열한 광대극으로 과거 청산의 의무를 어물쩍 회피할 수 있다고 타산했다면 이보다 더 큰 오산은 없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과거 일제강점기 당시 강제노역과 위안부 문제도 언급하며 우리 인민에게 감행한 천인공노할 반인륜 범죄로부터 성근히 사죄하고 철저히 배상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논평은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가 중의원 본회의에서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 관계국과 연대하겠다고 한 발언을 문제 삼은 것입니다. 지난해 12월에도 조선중앙통신 논평을 통해 납치 문제에 선을 그었던 북한이 2개월 만에 재차 논평을 낸 것은 일본뿐만 아니라 미국 정부까지 염두에 둔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스가 총리는 지난달 2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의 통화에서도 납치 문제 조기 해결을 언급했으며 양국이 협력하기로 의견을 같이 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블룸버그 통신이 매년 발표하는 블룸버그 혁신지수에서 올해 한국이 독일을 제치고 다시 정상에 올랐습니다. 3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한국은 올해 지수에서 총점 90.49점으로 1위 자리에 올랐습니다. 지난해 2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특허 등록 활동 증가와 연구개발, 제조업 등 부문의 좋은 평가에 힘입어 다시 1위 자리를 탈환했다고 이 통신은 평가했습니다. 이로써 이 지수가 선보인 뒤 총 9년 동안 한국은 7차례나 1위에 올랐으며 2014년부터 2019년 6년 연속 1위를 차지하다가 지난해 독일에 근소한 차이로 뒤져 1위를 내준 바 있습니다. 지난해 1위였던 독일은 86.45점으로 올해 4위로 밀려났습니다. 싱가포르와 스위스는 지난해보다 한 단계씩 올라 각각 2위와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밖에 스웨덴, 덴마크, 이스라엘, 핀란드,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순으로 10위권 안에 포진됐습니다. 2013년 1위에 오른 적이 있는 미국은 올해 11위로 전년보다 2계단이나 떨어졌습니다. 일본은 12위로 지난해와 같았고 중국은 한 단계 밀린 16위에 머물렀습니다. 블룸버그 혁신지수는 주요 60개국을 대상으로 연구개발 집중도, 특허활동, 첨단기술 집중도, 제조업 부가가치 등 7개 부문의 수십 개 항목을 평가해 100점 만점 척도로 산출합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평가에 사용된 상당수 통계는 코로나19 이전에 취합된 것이라며 한국, 독일, 이스라엘처럼 이 지수 상위권의 많은 나라가 코로나19 대응에서도 뛰어났다는 점은 특기할 만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세부적으로는 R&D 집중도 2위, 제조업 부가가치 2위, 생산성 36위, 첨단기술 집중도 4위, 교육 효율성 13위, 연구 집중도 3위, 특허활동 1위 등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기재부는 어려운 대내외 여건 속에서도 정부와 기업이 미래에 대한 투자를 꾸준히 확대해 올해 세계 5위 수준의 연구개발 투자 100조 원 전망, 한국판 뉴딜, 미래차, 바이오헬스, 시스템 반도체 등 빅3와 데이터, 네트워크, AI를 포함한 DNA 등 혁신성장 중점 추진 등에 기인한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세계 속에 한국의 위상을 다시 한번 떨치게 된 자랑스러운 순간입니다. 이상 시온TV였습니다.